여러분, 잠깐만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말 한마디가 너무 날카로웠던 날, 배려 없이 행동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날,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내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대했던 그 순간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500년 전에 살았던 한 현자의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공자.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는 분이지요. 공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소불욕 불시여인.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참 단순해 보이지요? 하지만 이 짧은 한마디가 인간관계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받은 적,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던 적.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이 공자 명언이 왜 인생 교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보시게 됩니다.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자 명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지키고 살까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에게 무뚝뚝하게 대할 때, 자녀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짜증을 낼 때, 오랜 친구에게 그때 내가 잘못한 거잖아라고 콕 집어 말할 때,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게 바로 공자가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공자의 이 명언은 서양에서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의 황금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 말이 끊기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비교당하는 것,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자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면 남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복잡한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심리학 이론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잠깐 멈추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 이 행동이 내가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그 한 번의 생각이 수많은 갈등을 막아줍니다. 그 한 번의 생각이 오랜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 한 번의 생각이 노년의 삶을 훨씬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안에 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자, 이제 이 명언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박 선생님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올해 72살, 퇴직한 지 10년이 넘은 분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셨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셨지요. 그런데 퇴직 이후 박 선생님의 마음에는 묘한 섭섭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둘 다 결혼을 하고 각자 살림을 차렸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볼 뿐 평소에는 연락도 뜸합니다. 내가 다 키워줬는데 아버지가 한 번 전화라도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박 선생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박 선생님은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손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드디어 주말,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자마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챙기느라 바쁘고 손자들은 태블릿을 붙잡고 게임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없습니다. 박 선생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셨습니다. 야, 밥 먹을 때는 좀 내려놓지 못하겠어? 아버지 앞에서 그게 뭐야? 아들이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바빠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 왔는데.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고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박 선생님은 속이 상해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아들과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막상 만나면 실망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순간. 박 선생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아버지 앞에서 어땠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당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 전화를 짧게 끊기도 했고 명절에 가서도 친구들과 연락하느라 부모님 곁에 오래 앉아있지 못했던 기억. 아, 나도 그랬구나. 그 순간 박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내가 싫었던 것을 아들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아들에게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말도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주어라. 박 선생님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 왜 안 오느냐는 말 대신 잘 지내냐, 힘들지 않냐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휴대폰을 볼 때 잔소리 대신 피곤하지? 쉬어도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해와서 아버지 드세요라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이 뛰어와서 할아버지 품에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박 선생님 자신이었습니다. 인간관계 지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노후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김 여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66살 평생을 함께한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40살 때 동네 주민 모임에서 처음 만나셨습니다. 26년을 한결같이 함께 하셨지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아픈 일도 함께 나눠온 사이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그 소중한 우정에 금이 갔습니다. 계기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새로 이사간 집들이에 친구를 초대했는데 친구가 다른 약속이 있다며 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친구가 자신의 딸 결혼식 준비 이야기를 꺼내더니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있잖아. 김 여사는 그 나이에 새 집에 이사 가서 뭐가 좋냐? 나는 그 돈 있으면 애들 주겠다. 툭 던진 한마디였지만 김 여사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새 집에 이사 간 것이 자랑이라도 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켰습니다. 관계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친구의 말들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너는 왜 아들한테 그렇게 해줬어? 내 아이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너 남편은 좋겠다. 나 남편은. 김 여사는 그래서 탈이야. 너무 물러. 비교하고 은근히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는 말들. 김 여사님은 점점 그 친구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혹시 기분 나빴어? 김 여사님은 순간 뭉클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그랬어. 그랬구나. 미안해. 나 요즘 딸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내가 말이 너무 함부로 나왔나 봐. 눈물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해해. 그런데 있잖아. 나도 한마디 해도 될까? 나한테 비교하는 말은 좀 힘들어. 나도 내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친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아. 나 그런 버릇이 있더라. 우리 남편도 그 말하던데. 고칠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랜 친구인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관계. 아끼는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경우.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종종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남에게 합니다.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남을 비교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남을 무시합니다. 말이 끊기는 것을 싫어하면서 남의 말을 자릅니다.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점은 두 분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의 우정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26년 우정을 지켜줬어. 김 여사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관계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관계를 살리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박 선생님과 아들의 이야기, 김 여사님과 오랜 친구의 이야기.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갈등의 시작이 모두 자그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리고 관계가 회복된 계기도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는 것. 공자 명언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왜 이 말이 인생 교훈 중에서도 이렇게 오래도록 빛나는 걸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말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저러니까.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반대입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이 말은 공감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 모든 좋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상대가 무엇을 싫어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어렵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이 말은 노년의 삶에 특히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혹은 경쟁 속에서 이런 것들을 돌아볼 틈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오랜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고 싶어. 그렇다면 공자의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 말 하나가 노후 행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 하나가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깨달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따뜻한 이 한마디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실천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추세요. 말이 입에서 나오려는 순간 딱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내가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3초의 침묵이 수십 년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실천 비교하는 말을 줄이세요. 옆집은 잘한다더라. 다른 집 자식들은 이렇게 해준다더라. 너희 때는 좋겠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이지요. 비교 대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잘 지내지? 이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실천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연락하세요. 잘 지내냐? 짧은 문자 하나가 관계를 살립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다. 네 번째 실천 잔소리 대신 응원하는 말로 바꾸세요.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런 말들은 내가 들어도 힘 빠지는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힘들지? 잘하고 있어. 괜찮아. 천천히 해. 같은 마음이라도 말 한마디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실천 하루 한 번 감사한 것을 찾으세요. 오늘 내 곁에 있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남편이 밥을 먹어줘서 감사하고, 아들이 전화 한 통 해줘서 감사하고, 친구가 웃어줘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바라는 마음을 줄여줍니다. 바라는 마음이 줄어들면 섭섭함도 줄어듭니다. 섭섭함이 줄어들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함께 긴 여행을 하셨습니다. 2500년 전 공자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박 선생님과 아들의 이야기, 김 여사님과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 말 하나가 모든 인간관계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 하나가 노년의 삶을 더욱 평화롭게 해줍니다. 이 말 하나가 마음의 평화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더 잘 아는 나이가 되셨지 않습니까?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야 진짜 건강한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따뜻해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와 사이가 좋아야 진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자.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소중한 분들 곁에서 따뜻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셨습니까?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 마음속으로 섭섭했던 가족, 아니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분,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짧아도 좋습니다. 이름도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이처럼 인생 교훈과 공자 명언, 그리고 노년의 삶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삶의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들, 마음이 편해지는 인생 이야기들,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천 방법들, 이런 이야기가 담긴 영상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